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산업혁명기 면방직업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조섬유로 초점을 옮겨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의 개발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자연에서 화학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섬유로서 인류가 널리 사용해 온 것은 면, 견, 마류, 양모입니다. 그런데 이 중 견은 섬유가 길어 꼬지 않고도 실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가는 실로 정교한 직물을 짜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아름다운 광택이 있고 강도도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견은 아주 귀한 섬유로서 대접받았습니다. 이 귀한 견과 유사한 섬유를 누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이미 1664년에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에서 누에가 토해내는 액체와 비슷한 점성 물질을 발견하면 그로부터 섬유를 뽑아내기는 쉬울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19세기 들어 유럽 대륙에서 화학 지식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로버트 훅의 가설은 조금씩 실현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오존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 화학자 크리스티안 쉔바이는 1846년 우연히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그는 부엌에서 화학 실험을 하던 중 질산과 황산 혼합물이 쏟아지자 황급히 옆에 있던 아내의 면 앞치마로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앞치마에 끈적이는 물질이 만들어졌고 이를 난로에서 말리려고 하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쉔바이는 이렇게 발견한 나이트로셀룰로스를 화약으로 상품화했습니다. 기존 화약에 비해 연기나 그을음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트로셀룰로스는 로버트 훅이 말한 점성 물질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를 섬유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긴 섬유가 필요했던 중요한 사용처는 백열전구였습니다. 백열전구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윌슨 스완은 1883년 나이트로셀룰로스를 활용한 필라멘트를 개발했습니다. 아세트산에 용해된 나이트로셀룰로스를 압축 공기를 써서 가는 구멍을 통해 밀어넣어 긴 섬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완의 부인은 이 섬유로 식탁보와 냅킨 등을 만들었고 그것들은 1885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 전시됐습니다. 이때 artificial silk, 즉 인조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공업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조견이라는 이름은 현재도 쓰이기도 하지만 1924년 미국에서 빛나는 실이라는 의미로 레이온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져 더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인조섬유 생산 기술을 처음으로 공업화한 것은 프랑스의 화학자 일레르 드 샤르도네였습니다. 그는 1884년 뽕나무에서 얻은 펄프를 나이트로셀룰로스로 가공한 후 이로부터 다시 인조견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얻었고 1889년에는 파리 박람회에 전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섬유는 샤르도네 실크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으나 여러 약점들이 있어서 다른 인조섬유가 개발되자 생산이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섬유 최초의 공업화였기 때문에 그를 인조섬유의 아버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천연의 셀룰로스를 점성물질로 바꾸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공업화되었습니다. 1857년 독일에서 구리 암모니아 용액에 용해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1899년 공장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1892년에는 영국에서 면이나 목재에 포함된 셀룰로스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처리한 후 이황화탄소를 더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1907년 공업화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비스코스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공업화된 두 방법보다 생산비가 저렴하여 가장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인조견 또는 레이온은 섬유화되어 있지 않은 천연 고분자 물질인 셀룰로스를
섬유의 형태로 재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재생섬유로 분류됩니다. 이에 비해 저분자 물질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방법도 나중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섬유를 합성섬유로 분류합니다. 최초로 공업화된 합성섬유는 합성섬유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하버드대 교수 출신으로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스카우트된 윌리스 캐러더스가 1935년에 만들었고 1938년부터 공업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나일론으로 짠 여성용 스타킹이었습니다. 그 전에 쓰이던 견섬유에 비해 더 질기고 더 탄력 있고 광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듀퐁사는 나일론이 석탄과 공기와 물로 만든 섬유라고 광고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합성섬유 제조 기술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연구되었고 전쟁 이후 속속 공업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대 합성섬유로 불리는 것이 바로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아크릴은 1948년 미국 듀폰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양모 대용으로 니트류를 만드는 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는 1950년대 영국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가 공업화에 성공했는데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은 데다 저렴해서 각종 의류 소재에 쓰이고 있습니다. 합성섬유는 1960년대 말부터 재생섬유를 제치고 인조섬유의 주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면보다 많이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성섬유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땀을 잘 흡수하지 않으며 정전기가 잘 발생합니다. 특히 재생섬유는 천연섬유와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복 안감으로 레이온 직물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흔히 화학섬유라고 불리는 인조섬유의 개발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장기 추이라는 주제로 한국 섬유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교역의 통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